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글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고 너무너무 진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너는 작가도 아닌데 너는 이런 걸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가둬놓고 안 했던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버리 호스트 강아랑입니다. 지난 편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지난 녹화 이후에 또 빨리 새로운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이야기를 해주실 새로운 게스트 정혜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한 마케터이자 사이드 내비게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네. 사전에 혜윤님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SNS를 봤을 때만 해도 좀 되게 좀 파격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파격적인가요? 네.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르게 좀 상당히 차분하신 네. 느낌인데 좀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인가요?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혜윤님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직업을 하나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오신 일들이 정말 많던데 그럼 주로 메인 잡이 어떤 거죠?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브랜드가 이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마케터들이 중심으로 이제 기획자들이 중심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기획을 세우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기획을 잘 이룰 것 같은 프리랜서랑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한 팀으로 딱 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아이돌 유닛 생기는 것처럼 저희 안에서 모였다. 네네. 저희 안에서 이 브랜드의 지금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일로는 이렇게 3명. 뭐 이 일은 좀 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지금 꾸준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한 10명 정도가 있고요. 항상 리더이자 센터를 담당하시는 저는 센터는 아닌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좀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아나운서는 안 필요하신가요?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능인 아나운서를 한번.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지금까지 말을 청산 뉴스처럼 하셨는데 처음으로 당황하셨어요.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능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2020년에 발견을 해서. 다능인이요? 네, 이게 그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발견한 개념인데 뭔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는데 저기에도 관심이 가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약간 그거 완전 저예요. 아니 저는 진짜 꾸준히 하나로 오래 못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 그 다능인이 되게 능력이 많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영어로 그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잠재력이 많은 사람? 너무 멋있다. 저도 다능인 할래요. 그래서 이 다능인의 개념을 발견하고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 다능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커뮤니티 운영도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렇다면 혜윤님이 갖고 계신 다양한 능력, 다능인의 능력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음악도 많이 좋아해서 기타도 치고 최근에는 이제 핸드펜이라는 핸드펜이요? UFO처럼 생긴 악기가 있거든요. 요새는 밤에 그것도 쳐보고 뭐 책 쓰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저는 그냥 다 다능인이라는 키워드로 묶여가지고 좀 편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그럼 그 다능인 커뮤니티에는 그 다들 갖고 계신 능력과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런. 이게 되게 좀 예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회사를 6군데를
다녔는데요. 10년 동안 6군데요? 네. 아니, 그것도 능력이신 것 같은데요? 자주 옮겨 다녔어요. 근데 네. 그때는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초반에는 진짜 많았어요. 뭐,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혜윤아, 너 어쩌려고 그래? 뭐 3년 이하는 경력으로도 안 쳐준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듣고. 저 아무래도 회사는 그 성실성을 좀 보기도 하고 꾸준히 다녀야 다른 데 또 입사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2017년에는 1년 동안 제가 아예 자발적인 백수로 소속되지 않고 제가 제 자신을 좀 소개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1년 동안 백수로 지냈는데 뭐 다른 일은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가 제 삶에 엄청 큰 화두였어요.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만큼 일하고 돈을 받고 그런 수단으로서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약간 일에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 전편에서 인성님이 맞아요. 좀 이렇게 정석처럼 여겨지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일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전공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글로벌 시장에 앱 만들고 디자인하는 분도 계셨고 프랑스 신문지 읽으면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도 우와. 만나고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저의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는 게 저만의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나처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시작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을 만들어야겠다. 우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메인을 구매를 해두고 그냥 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과정이 1년이었단 말씀이시죠? 네, 1년 동안 놀고 이제 다시 회사에서 3년을 일하고 나온 게 2020년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도메인이 만료된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해야 된다. 아, 그 도메인은 그 기간이 있군요. 네. 3년 후에 만료가 돼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이 웹에다가 쌓자. 다능인을 위한 커뮤니티 겸 뉴스레터로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인터뷰들을 제가 막 직접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사이드 내비게이터라고 아까 소개를 한 게 제가 제 스스로 만든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도메인이 만료됐다는 그 알림 때문에 이게 채찍질이 돼서 네. 뭔가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혜윤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혜윤님의 추천 신간이 어떤 걸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황구경 작가님의 퇴퇴퇴라는 책입니다. 와, 정말 이 책 제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퇴퇴퇴.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의 직업을 뭔가 딱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황구경 작가님도 되게 유명한 일본 작가님들의 책을 엄청나게 많이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번역가로 처음 알았는데 콘텐츠 기획도 하시고 통역도 하시고 뭐 이렇게 작가 활동도 하시고 일본어 수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을 약간 메뉴가 많은 분식집? 잡상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능인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작가님이랑 좀 친분이 있으신가 궁금했던 게 아니요. 책을 받아보자마자 보니까 뒷면에 혜윤님 성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추천사를 쓰셨던데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되게 영광스럽게도 추천사를 쓰게 됐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마침 그때 딱 그 류이치 사카모토님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마지막 책이에요. 네. 작고를 하셨으니까. 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가 이게 몇 번 남았지? 그런 의미군요. 네.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은 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밑줄 긋고 막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생각이 든 게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되게 우리나라의 그 낱말들이 한글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문장이 많았어요. 네. 번역을 너무 잘했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번역가가 궁금해져서 와, 누구지 이거?
황구경 작가님 이러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을 되게 많이 번역을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 읽었을 시점에 이 책사람집 출판사에서 저한테 황구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의 신간이 나오는데 혹시 추천사를 써주실 수 있나요? 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네.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가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책을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전편을 보고 와서 지금 질문을 주셨던 거를 네. 보고 이제 저는 준비를 네. 해왔거든요. 간략해야 됩니다. 나답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 아, 짧아요. 네. 아까 이제 이분이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잡상인인 것 같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서 되게 고민이 많고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찾지? 이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가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저만의 좀 어떤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서 일단 좋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이거는 왜 또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자책의 순간에 좀 다시 여기저기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 일으켜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스스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이야기들이 되게 유쾌하게 담겨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책을 딱 펼쳤을 때 나는 꿈이 없이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우울한 책인가 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점점 더 유쾌해지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이뤄오신 업적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왜?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겸손해서 그러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작가님이랑 좀 성향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많고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좀 반응의 특징. 반응인의 특징인가요 이게?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하지 않은 성향의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분 챕터 중에서 나란 인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유일한 일관성인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챕터가 있는데 그게 되게 모순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활동성 높은 집순이, 맞아요. 수상할 정도로 낯가림이 없는 내향형 인간, 게으르게 살 궁리를 하느라 바쁜 생활인, 안정추구형 모험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이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되게 사수하고 싶어하는 저만의 그런 게으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해요. 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실제로 오늘 이제 도쿄 여행을 가거든요. 네? 오늘요? 네. 언제? 이 촬영 끝나고 몇 시예요? 그 비행기표도 이제 사야 돼요. 뭐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순간들을 제가 그래 도쿄 여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행 전날 되게 집중 잘 되잖아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근데 일부러 오늘 녹화 잡으신 거 아니죠? 여행 재밌게 놀러 가시려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게 언젠가 나 한 번 이 작가님이랑 햇살 잘 드는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아이스 커피 마시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막 끌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MBTI가 MFP거든요. 저도 MFP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작가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혼자서 맨날 친한 척 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막 좋았던 문장 괜히 한번 또 태그해서 올리고 근데 되게 작가님이 꿈이 같이 술 마시고 싶은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이 꿈이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게 누구나 술 마시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되려면 자기가 이제 계속 깨어 있어야 대화가 잘 흘러가야 뭔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또 의미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문장 때문에 저는 커피가 아니라 같이 술을 마셔보고 싶어요. 작가님 저희 연락 주세요. 저희 같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저희 작가님과 우리 혜윤님과 저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프리랜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프리랜서 장단점을 똑같이 얘기할 때도 네. 많거든요. 장점?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네. 단점?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그렇네요. 저는 정말 어디서나 일해요. 진짜 주말도 잘 없고요. 택시 안에서도 일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일과 삶을 좀 분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면에는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는 말을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함께 섞어버리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일과 삶이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들로 돈도 벌게 되고 근데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제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막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일, 놀이, 휴식 이런 게 되게 경계가 불분명해진 몇 년을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루틴 중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으신대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자기 정체성을 이제 자던 인간에서 일하는 인간으로 옷을 갈아입음과 동시에 그렇게 변신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스위치 누르듯이 이렇게. 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계획 세우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딱 MVP죠. 아셨겠지만 네. 근데 은근히 제 삶에 되게 작은 루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고 이불 정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좀 하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내 일상을 잡아줄 수 있는 루틴이랑 제가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한 시간들이 좀 일상 속에 그래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멍 때리고 제 창문 밖으로 딱 숲이 보이거든요. 되게 작은 언덕. 와. 완전 숲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나무가 좀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몇 초라도 잠깐 보고 있거나 하는 되게 작은 순간들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전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거 괜찮을까? 어떡하지? 하고 좀 걱정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밀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평상시 일상을 살아내면서 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 때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고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이 불안함을 내가 그냥 어떻게 데리고 살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된 케이스 같거든요. 이 퇴퇴퇴 제목이 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발리에서 우붓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어요. 우붓은 특히나 좀 뭔가 이 영적인 에너지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발리에서는 소원 비는 걸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붓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속도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너 생각하는 거 조심해.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하면 바로 취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냥 퇴퇴퇴 이러고 바로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매력을 가진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캔슬 뭐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진짜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이 챕터도 제목이 되게 웃긴데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 응? 이런 챕터가 있어요. 사촌하고 땅 하면 그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원래 네, 그거잖아요. 네. 그죠? 그냥 내가 진짜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자체로 이제 충전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인들이 마음의 땅에 심어놓은 좋아하는 것들의 정원에 대해 말할 때면 나는 안도한다. 무언가를 즐기거나 어떤 대상에 심취하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활기가 있음을 의미하고 무료함을 달릴 수 있는 놀이터와 지칠 때 도망갈 수 있는 임시 피난소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책이든 영화든 춤이든 게임이든 동물이든 신발이든 사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현실에 치이고 쫓기다가도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보면 반사적,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무기를 지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채워줄
급속 충전 보조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글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고 너무너무 진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이걸 제가 제 스스로 제한을 짓고 너는 작가도 아닌데 너는 이런 걸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가둬놓고 안 했던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시도해보고 이 경계 밖으로 나오면서 좀 제가 좋아하는 순간들이 뭔지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있는 게 제가 행복한지를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이제는 좀 그렇게 생긴 기준들을 토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정말 직장인분들께서도 나도 혜우님처럼 홀로서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되게 퇴사를 종용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 다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직장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서운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월급이 없어지고 정글이에요. 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시도를 못하는 분들한테는 나와서 고생도 해보고 실패를 해봐야 힘든 순간들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졌거든요.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막 서로 그런 체크해주는 모임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저도 그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왔었고 2017년에도 사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를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유행을 해서 거기에 거의 선언문처럼 올리고 제 모험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을 너무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결국은 내가 나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다운 일을 고민하는 분들이랑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프리랜서가 아니어도 되게 공감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혜윤님과 테테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혜윤님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그냥 같이 편안하게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호기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좀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좀 고민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혜윤님이 살아왔던 그 인생사 그리고 생각하시는 그 신념과 또 평소의 삶 이런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롭고 나도 언젠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밀리버리 정혜은 편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 포스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퇴퇴퇴 신간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혜윤님과 관련된 구성품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밀리버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